박사님, 그 양자 물리학이 정신의학에서 왜 중요한 겁니까? 뭐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양자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. 사실은 뭐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. 근데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할 때 의식하고 또 우리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잠재의식, 무의식, 또 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접하고 또 치료 과정에서 지켜보고 하다 보면은 그 우리 내면에 확장된 마음이나 깊이 들어간 마음은 일반적인 현실의 법칙보다는 그 양자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립자들의 특성을 따라서 작동한다는 걸 우리가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접근하고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치료 분야에 있어서는 양자 물리학의 기본을 좀 이해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죠. 그래서 중요합니다. 그럼 양자역학적 특징들은 어떠한 것이? 사실 뭐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모든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또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원칙들을 좀 이해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비국소성이라는 거, 뭐 거리에 상관없이 같이 작용을 하는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소립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. 그 다음에 모든 그 원자보다 작은 소립자들, 물질을 구성하는 이 단위들이 전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서 어떤 하나의 작용이 일어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소립자에도 같은 영향이 주어지는 거.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시간이나 그 공간의 어떤 장애를 받지 않고 동시에 작동하는 특징을 가지는 게 또 양자역학의 하나의 특징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에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. 말하자면은 사람의 의식이 어떤 텔레파시처럼 가까운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또 텔레파시 현상이 일어날 때 뇌파가 동조 현상을 보이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멀리 오래 지나온 세월의 어떤 상처들이 그대로 현재와 같이 머물러 있고 또 그 부분을 직접 치료를 해줌으로써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양자역학에서 관찰되는 특이한 상황들이 사람의 그 의식 속에서도 깊은 곳에서는 다 이제 작동을 한다.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몇 가지 뭐 비국소성, 또 양자 얽힘 현상,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알고 사용하면 되죠. 그럼 인간 의식의 어떤 면이 양자 물리학과 유사합니까?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의식에 대한 최근의 그 리서치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은 어떤 에너지로 작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에도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또 어떤 기계라든가 환경의 물리적인 세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의 실험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간에는 뭐 텔레파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많이 받아들여진 또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런 작동들이 전부 그런 양자역학에서 보이는 현상과 비슷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그 기억이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을 벗어난 상태, 뭐 유체 이탈이라든가 또 임사체험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도 결국 이러한 원리들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. 박사님, 그럼 이러한 양자 물리학의 특징들이 정신과 치료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의식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머릿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는 깊은 문제들 또 굉장히 단단하게 얽혀있는 지난 세월의 어떤 상처나 스트레스들 그리고 약을 썼을 때도 증상이 표피적으로만 좋아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들어가고 더 넓게 파고들고 또 그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응용해서 치료의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보통의 접근 방법으로 잘 낫지 않은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확장된 우리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.
양자 물리학이 정신과 영역 외에 다른 치료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용해서 치료를 해보면은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알러지라든가 아니면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의학 치료에서 잘 낫지 않는 환자들도 증상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나아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분자화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기 몸에 직접적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신체가 바뀌고 하는 그 실험 결과들도 실제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. 그러니까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죠.